안녕하세요. 상상 개운명리입니다. 당신은 외로우십니까? 그 외로움의 정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질적인 외로움 빼고는 보통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인정의 욕구, 그리고 정신적, 물리적 결핍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들의 대안으로 합을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거나 좋아하니까 같은 생각,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합의 관계가 영원한 건 아닙니다. 1월이 가면 2월이 오고 3월, 4월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오고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합의 모습도 늘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외로운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강력한 부부의 합이라는 지지 6합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내가 인해합의 관계다 혹은 내 사주 안에 인해합이 있다. 언뜻 보면은 해수가 인목을 생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인목은 인호술 화국으로 간답니다. 그러면 해수의 입장은 해묘미 목국으로 가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술과 미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갈 길이 다르다. 육합 중에 사신합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합했다가 나중에는 형이 됩니다. 사신합형. 끝이 안 좋아요. 이를테면 너 죽고 나 죽자. 묘술합도 진유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으로 가는 기운과 가을로 가는 기운이 만났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가는 길이 다르겠죠? 지장간의 모습만 봐도 그 불화의 씨앗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육합 중에 자축합과 오미합은 어떨까요? 해자축에서 자축이고요. 사오미에서 오미지요. 자축은 수기운, 오미는 화기운. 이렇게 세력을 이루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조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목적성을 가진 사회적인 합, 삼합은 어떨까요? 어떤 합이든 기본적으로 좋은 거지요. 내 삶과 내 생활의 연결성이니까. 그런데 이 삼합도 들어오는 운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움직입니다. 당연히 움직이죠. 그게 인간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완벽한 사랑, 완벽한 일치감 그런 걸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소멸과 파괴를 동반한답니다. 내가 삼합의 2가지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운에서 한 글자가 더 들어와서 삼합이 완성이다. 내 삶의 운동성이 확 바뀐답니다. 힘이 세진 삼합의 기운은 반대편 기운을 깨트리기도 하지요. 재성이면 인성 기운을 깨트리기도 하고요. 비겁 기운의 합을 이뤘다면 재를 분탈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합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좋았다. 첫인상도 좋고 그러면 합이 들은 거죠. 둘이 일단. 그래서 날마다 끼고 살았습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그렇게 합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완전히 마스터해버립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반복적으로 노래를 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그 노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것에 있어서 완성이라는 것은 그 다른 것의 소멸이죠. 파괴. 제가 여성이 운영하는 잘 나가는 술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게에 가보면 좀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손님에게. 그래서 제가 그 여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그 주인하고 안면을 트고 대화를 하고 서로 사정을 알게 되면요. 그 손님이 오래 못 간답니다. 발길을 끊는답니다. 합의 완성을 늦추는 모습입니다. 지혜죠. 합의 끝은 충과 원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합을 자주 하지 않는 멀리 있는 지인이 더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이웃 지인보다도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돕죠. 또 TV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망정 같은 조건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울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합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 오래 사귀고 싶다면 보고 싶다면 자주 만나지 마세요.
충과 원진이 빨리 생긴답니다. 간헐적으로 한 번씩 만나고요. 거리를 두고 열렬하게 사귀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서로 양보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랍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의 섭리죠. 이런 말 들으셨죠? 농사가 자식 같다. 그 농작물들이 그렇게 키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와 돼지 그런 가축을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키웠다.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죠. 내다 팔지도 않고요. 추수가 끝난 후에 탈곡을 해서 지푸라기가 된 볕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냥 들판에 버리듯이 놔요. 쌀알을 품었을 때는 태풍이 올까 홍수가 올까 애지중지 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축, 농작물을 대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마음을 보고 부도덕하다 손가락질 하진 않죠. 그게 바로 자연의 모습이니까요. 사람도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그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만나서 사귀다가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내리막길로 가면서 서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지고 헤어지게 되지요. 저는 그 모습이 자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배신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는 배신 안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자기 입장에서요. 갈 사람은 가야 되고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도 때를 알고 쿨해야 된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지 못하면 못 헤어지면 원진 다음에는 다시 충.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거나 나와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혹은 내 맘 같지 않다고 슬퍼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요. 자연은 냉정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거. 인정사정 없지요. 사람도 자연의 축소판입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친구가 혹은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할 때 혹은 떠났을 때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자연의 순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리고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잖아요. 그거 원진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헤어지게 되는 거죠. 더 빨리.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거든?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극복했어. 마음 변해서 떠난 남편, 지인, 친구가 다시 돌아왔다고요. 남편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 남편을 간호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관계. 전에는 부인이었다면 지금은 돌보는 사람, 보호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한 40, 50대 이상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인생은 혼자구나. 별게 없구나.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남들과 합하면서 살았다면 그 합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것이 내가 생각한 거 이하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계모임을 엄청 많이 하는 지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분이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고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인생은 혼자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냥 고독하게 혼자 그냥 살다가 혼자 외로이 쓸쓸히 남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그 가장 크게 외롭지 않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결혼이지요. 내가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간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간합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합이랍니다. 내 마음의 집착과 목적성입니다. 그래서 묶인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제정관. 묶였다는 것은 일단 기능 상실입니다. 혹시 당신이 결혼을 안 한 분이시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 결혼을 내 인생의 주체로 놓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합의 모습인 결혼을 내 인생의 주체로 놓는다면 운은 자꾸자꾸 변하고 흐르는 거니까 그 합은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외롭겠지요. 그리고 늘 내 인생은 결핍으로 허덕거릴 것이고 그 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 바람직한 모습, 결혼의 바람직한 모습은 내 인생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합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 결혼도 있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보면 친구, 지인과 의기투합을 해서 헬스에 갑니다. 살 빼려고요. 좋지요. 심심하지도 않고요. 재미있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못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가기 싫습니다. 잘 안 가게 되지요. 끝까지 잘 못 가는 거죠. 진짜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합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공동 운명체가 된답니다.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내가 되어야만 비로소 내 삶에 부침이 없고 그리고 변화에 그 유동적인 강한 인간이 된답니다. 나이를 들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비밀들을 알게 된답니다. 우리의 삶이 두 번 다시 리플레이가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애틋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아킬레스가 한 대사가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질투한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짧아서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의 유한성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매 순간 애틋하고 소중하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토록 애틋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주체적인 선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애틋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잘 사신 거지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죠.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애틋하고 아름다운 내 인생. 자연의 모습대로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합의 이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